부자들은 노는 법을 정말 잘 안다. 최고 부자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노인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에 통행료 50불 주세요. 수십억의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세요. 불쌍한 경비원 리시앙 도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http ff-rx 해상도 그냥 사기 문자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리시앙은 전화를 집어들었고 이미 두 사람에게 전송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결국 이게 그의 월급이군요. 그가 헤매던 바로 그때 세계 최고 부자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리시앙만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좋은 건 없어. 리샹은 그 여자의 명함을 빼앗고 달아났다. 난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리시앙 이 여자친구를 찾으러 갈 때까지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이미 20m 선물금을 다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세 부자인 저우씨와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추구해온 여신과 결혼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이미 당신이 10생 동안 쌓아온 축복입니다. 당신은 만족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여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들릴까요? 이 쓰레기 남자와 쓰레기 여자의 수줍은 입술을 마주하다. 리샹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어한다. 의외로 수적으로 열세네. 상대가 도시락을 거의 가져갈 정도로 세게 때리자.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리시앙의 자존심은 이 사람들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한다. 그래서 명함을 꺼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봐, 난 최고 부자의 상속자가 되는데 동의해. 좌석. 리시앙은 그것에 대해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0,000에이커의 광대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 명의 하인과 경호원, 그리고 무제한 슈프림 블랙카드, 저우치, 순키안. 풍수가 변한다. 이번에는 우리의 삶을 죽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시앙 도 피부가 하얗고 아름다운 약혼자를 선택했습니다. 운주 대가의 왕비의 말씀, 뜻밖에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접촉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당신입니까? 알고 보니 왕위는 며칠 전 많은 돈을 요구해 아들을 낳아달라고 했다. 리샹을 찾았어요. 하지만 리샹에게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왕위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고 부자가 주선한 사업 제휴. 리시앙은 왕유를 보자마자 자신의 삶을 단단히 덮었습니다. 왕유유는 항상 리시앙 이 형편없는 경비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에게 100만 달러를 보내고 싶었어요. 란랴오 리시앙은 만위안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왕후화룡산가? 화롱 쇼핑몰. 당신은 정말 입이 큰 사자입니다. 왕유는 매우 꺼려했지만 결국 이 쇼핑몰의 시장 가치는 3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한 곳을 위해 나는 둘 사이의 사적 합의에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 리샹의 후계자 신분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부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러나 리시앙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동창회에 참석하다. 전 여자친구와 저우씨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길 진짜 좁다. 학생들은 이 세 부자인 저우 선생에게 매달리려고 했다. 그에 반향하여 그는 리시앙 이 시골 출신의 시골뜨기라고 비웃었습니다. 오직 후왕 리우만이 리시앙을 보호할 것입니다. 바오바오의 드라마. 가난한 게 뭐가 문제야 베이비의 드라마. 3대 전에 태어났는데 농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기의 드라마. 개인실에 들어간 후 그는 저우 선생님의 얼굴을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개인실을 예약했는데 아기가 드라마를 말해준다. 바오바오는 이 광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리샹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가 드라마를 말한다.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작은 개인실이 대통령 스위트룸으로 바뀌었다. 호텔 지배인이 특별한 최고급 레드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 와인의 매니저. 응, 우리한테 주어진 거야. 하. 이곳의 모든 귀빈들을 위한 것입니다. 쉿. 이건 1992년의 스크리밍 이글입니다. 이 와인 한 병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50만. 학생들은 저우 선생님의 관대함을 칭찬합니다. 모두에게 100만 병의 레드와인을 대접하세요. 그리고 주씨는 실제로 이러한 오해를 뻔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실 바로 앞에서 그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리샹은 감독에게 최고의 블랙카드를 보여줬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제야 매니저는 리샹의 정체를 알게 됐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레드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우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인 척 해주세요. 나 또한 동급생들의 경멸적인 시선에 시달렸다. 저우 씨의 무자비한 짓밟기. 저우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이렇게 좋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와인 한 병을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생각해주세요. 제정신이에요? 어쩌면 밤새 밝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내기를 걸었습니다. 저녁 식사 비용은 모두 두 사람이 분담합니다. 그런데 주문하고 보니 총액이 600만 개였다. 똑같이 나누어도 1인당 3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주 씨는 즉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 시향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와인을 당신에게 줄 자격이 있군요. 방금 그 와인을 리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에게 그걸 주어 농담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로얄 호텔의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장 부유한 상속인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 씨는 무릎을 꿇고 리 시향의 이유를 묻기 위해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 시향은 실명의 지점까지 눈이 멀지 않습니다. 백핸드로 전 여자친구를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노란 버드나무만 남아 후왕 리우는 항상 리 시향을 사랑했습니다.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뜻밖에도 왕 유유는 이 따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질투심 많은 항아리가 바닥에 넘어졌다. 나는 그의 약혼자입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약혼자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 먼저 이만 떠날게. 알고 보니 왕위연은 화롱몰로 돌아가기 위해 리샹을 찾고 있었다. 왕가의 자본 회전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주 씨는 만찬회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화를 내다. 이때 주 씨는 이미 리 시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복수 계획을 시작했다. 리 시향, 이번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 씨는 먼저 해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위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리 시향의 결혼 계획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적인 생각은 너무 영리했어요. 이로 인해 왕 씨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 노인이 왕위와 리샹을 약혼시키려던 순간 저우 씨는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정말 믿나요? 이 경비원이 200억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이 조합은 황 사장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꼭 열어서 살펴보세요. 이 페이지에 흑백으로 쓰여진 것은 최고 부자 황의 재산이다. 현재 황 씨라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황런디는 열심히 논쟁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 부자 황의 상속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계약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리샹과 최고 부자 황은 서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리샹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후황 샤오프에게 2,000위안을 이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의 상속자가 되세요. 결국 상속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리 시향은 멍청하다는 상실감만 겪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주 샤오와 후황런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샹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상속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서명하지 않으면 그럼 기다려서 엄마한테 드리세요. 무엇을 위한 수천 가지의 것들. 살다. 손.